미중 무역 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중국한테 상호관세 34%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관세를 34% 하겠다고 했죠.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중국한테 보복관세를 50%를 한다고 했다가 이거를 104%로 한다고 다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미국 시간으로 4월 9일 0시 1분부터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패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의 남자 김단태 또 왔고요. 사실 장 초반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스닥 S&P 다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미중의 갈등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 3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에 갑자기 트럼프나 혹은 중국이 뭔가 약한 모습을 둘 중에 하나 보여준다면 반전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요즘 장이 이런 시기지. 제가 올리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만 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자, 이제 시드 넣으셨죠 해서 우리가 돈을 다 모아서 급등하길래 제가 다 돈을 넣었어요 했더니 바로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짤, 마치 오늘의 장을 한 줄 요약하는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게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좋은 거래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뭔가 관세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좋은 협상을 하는 게 목적인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재무부 장관이 하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무언가를 들어주는 그런 협상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진 거죠.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글을 썼는데,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통화를 잘 했고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딜을 할지, 예를 들면 미국의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그리고 미국의 LNG와 관련된 거, LNG를 아무래도 한국 보고 사라고 하겠죠. 원래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서의 합작 투자, 이런 것들, 그 외에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원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굳이 말하자면 알래스카가 하나 더 들어왔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 분위기 좋은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양국에게 좋은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한국도 어쨌든 이번에 상호 관세를 얻어 맞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그런 의지를 트럼프가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런 걸 원하고 미국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여지가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서 트럼프도 그렇고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도 그렇고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처음에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계속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50% 인상하겠다라는 위협을 실행할 경우에 추가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한 모습을 중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게,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트럼프는 가까운 시일 내에 관세 면제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그리어로부터 나오면서 분위기가 세해지기 시작을 했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살살살살 약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결정타를 매긴 게 백악관의 발표였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아까 이 34% 관세,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관세를 중국이 철회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로 50%가 아니라 추가, 여기서 중요한 게 추가예요. 추가 104%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104%의 중국 관세가 미국 동부표준시로 4월 9일 0시 1분에 발효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뉴스가 퍼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의 하락폭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12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 비용이 12시간 이내에 2배로 증가할 거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거리인 거죠. 규모 자체도 너무 큰데다가 또 중국이 반격을 할 수도 있고 또 반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반격이 어떻게 또 될지를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한국과 일본과는 대화가 뭔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역 규모만 봤을 때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걱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좀 흉흉하고 그 외에 트럼프 팀의 내부 분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피터 나바로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악관의 이제 경제 쪽 고문이거든요. 피터 나바로가 일론 머스크랑 계속 대립각을 좀 세웠어요. 피터 나바로가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를 또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한번 피터 나바로를 살짝 저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피터 나바로가 다시 일론 머스크를 공격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의 테슬라에 대해서 그 회사가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자동차 조립업체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텍사스 공장에 가면 뭐 배터리들이 아무래도 일본, 중국, 한국에서도 오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배터리들이 테슬라에 쓰이기 때문에 조립만 하는 거다. 전자제품은 대만에서 온다. 피터 나바로가 원하는 건 결국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차량의 부품들도 미국에서 제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또 화가 나서 나바로를 아주 깠습니다. 나바로는 정말 바보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게 또 피터 나바로잖아요. 원래 이제 이름이. 근데 이제 이름 갖고 좀 장난을 친 거죠. 피터 리타르도라고 깠는데 여기서 이제 리타르드라는 표현은 좀 미국에서 욕입니다. 약간 전응아, 빡대가리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빡대가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피터 전응아 이렇게 피터 나바로를 또 깠습니다. 트럼프 쪽 진영에서도 약간씩은 서로 이렇게 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건 또 찌라시 같이 돌던 건데 카더라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계속 좀 트럼프랑 이야기를 하는 느낌들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더 폭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역협상 좀 살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익명을 조건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카더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게 나가면은 지금 시장이 너무 혼란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또 표명을 했습니다. 무역 대표부 대표죠. 제이미슨 그리어가 상원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을 할 때 상원 의원들이 엄청 제이미슨 그리어를 꽤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아예 얘기를 했냐면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이 공화당 쪽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 관세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누구의 목을 조를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반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도 이제 트럼프랑 같은 당인데도 워낙 지금 이게 심각하게 가다 보니까 반발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너무 상상력인가?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이제 유튜브 만들면서 고민을 했는데 마이클 맥네어라는 분이 이번에 백악관에서 나온 이 스티브 미란의 성명서를 인용을 하면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스티브 미란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기도 하고요. 트럼프한테 상당히 경제적으로 영향을 줬다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분의 성명서가 4월 7일 올라왔는데 성명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여기인데요. 전문은 링크를 고정 댓글에 공유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결론만 얘기했을 때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외국인들도 미국이 제공하는 글로벌 공공재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제공하는 글로벌 공공재라는 건 뭐냐면 안보 우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경찰 노릇을 했잖아요. 미군을 전 세계에 주둔시키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비용을 분담해야 되고 그 외에도 달러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외국인들이 그냥 재무부의 자금을 지원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 달러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재무부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실 생각해보면 1984년도에 폐지됐던 외국인 원천징수제가 부활될 수도 있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맥네어라는 분이 스티브 미란이 쓴 글을 보니까 1984년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원천징수제가 부활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추측을 하신 거고요. 외국인 원천징수제가 뭐냐면 미국
국채나 아니면 기타 금융자산에서 여기서 뭐 주식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자를 받을 때 미국 정부가 이자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미리 세금으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당시 1984년에 이 세율이 3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게 되려면 세금 법안에 이제 이 내용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정말 넣을지, 그리고 만약에 내용을 넣는다고 해도 또 통과가 될지 이제 이런 거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논의들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 트럼프 정부의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말고 시장을 혼란하게 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블로그도 작성을 하고 있고요.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올라옵니다.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건 고정 댓글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